2026년 1월 20일 갈릴레오 정입니다. 차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바람은 좋고 날씨도 쨍하고 좋고 우리 일광욕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살살 졸립기도 하고 어제는 제가 녹음하고 편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했고 오늘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랙터 고치고 있는데 하도 속을 썩여서 이제 또 봄날이 되니까 밭을 갈아야죠. 자, 부동산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부동산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슈를 찾는 사람이 많은 거죠. 참 부동산이 과거하고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기사가 이렇게 많았나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부동산 정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접할 일이 별로 없었죠. 이제 가장 큰 거는 예전에는 거의 다 지역에서 살았죠. 그냥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그렇게 뭐 또 다 사는 게 그만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가지는 위상이 있고 사람들이 또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아파트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주택 중에 아파트죠. 관련된 산업 자체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작으면 기사거리도 별로 없고 기사를 써도 관심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한 기사를 쓰는 사람, 또 이제 저처럼 유튜브를 떠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별로 이야기거리도 없는데 계속 뭔가 이야기를 찾아서 떠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한다는 거, 엉뚱한 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제가 부동산 관련한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사 중에 하나가 오마이뉴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마이뉴스도 좀 오래된 정보죠. 그러니까 언론사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마이뉴스가 좀 시대에 좀 맞춰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정의다. 좀 뭐라 그럴까, 그 전형적인 그 과거 그 진보라고 떠들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좀 집합체가 아닌가. 뭐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평론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제가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의도성이 있어요. 기사가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꼬집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기사를 스토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층 간의 갈등, 어떠한 지금 현재 이 기사도 좀 이제 쭉 훑어보니까 뭐 또 왜 쿠팡이 또 뭐 도봉구는 많이 안 올랐는데 강남구는 많이 올랐다. 20년간 상승액을 봤을 때 강남구는 15억이 올랐고요. 그죠? 도봉구는 3억 5천, 구로구 뭐 4억 뭐 이렇게 올랐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년 전이면 2006년이에요. 저도 이제 이때 경매를 막 그 이제 할 때죠. 막 할 때요. 관심을 가지고 이때 할 때고, 이때 한참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이때 했었던 물건들이 상당히 좋았고, 경매 예찬론을 한참 제가 떠들고 다닐 때였는데, 그런 게 더 생생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당시에는 대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빌리는 거, 100만 원을 빌리는 거 하고 10억을 빌리는 거, 100억을 빌리는 거는 일단은 시스템이 달라져요.
우리가 뭐 1,000만 원 정도는 신용 좋은 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셔도 되고, 뭐 1억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좀 자산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죠. 예, 그런데 10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 우리 엔겔 지수 먹고 사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먹자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사자라고 했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을 쓰든 적어도 내가 몇 년 동안 아니면 향후에 밥 세끼 먹는 거에 휘두르지 않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남엔 10억짜리가 15억 올랐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자, 1억짜리가 3억 올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르죠. 그 대표적인 게 IMF 때 1억이라는 돈이에요. 지금 1억은 뭐 학생들 자취하는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전세금밖에 안 돼요. 신혼부부들 뭡니까? 가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제가 경매 처음 했을 때 그 어디에요? 일원동 쪽 뭐 참 일원동 그쪽 하여튼 좀 강남의 남쪽 좀 이렇게 빌라들 많고 이쪽에 저쪽 그러니까는 석천호수 그쪽은 말할 것도 없고 연립 빌라 뭐 3천만 원 아파트 하면 뭐 1억 좀 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경매로. 와, 그 3천만 원 마련하기가 그죠, 설레이죠. 두려움. 쉬운 거 아니었어요. 당시에. 지금 3천만 원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보세요. 자, 내가 9억을 투자했는데 15억이 올라서 25억이 된 거예요. 1억 9천. 그러니까 금천구에 2억짜리 아파트가 3억 1,400이 됐어요. 아니, 5억이 됐어요. 2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어요. 2.5배 올랐죠. 그러면 지금은 거의 10억 하는 아파트가 강남구 아파트가 25억이 됐다는 건 2.5배잖아요. 얼마가 상승했냐라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상승했는가를 비교를 해봐야죠. 그죠? 자치구별의 평균 실거래 가격을 우리가 지금 뭐 여기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럼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5천만 원을 버는 거와 1억을 투자한 사람이 5억을 버는 거. 근데 우리나라 세금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5천만 원 벌기가 그게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5천만 원 버는 게 1억 투자한 사람이 5억 버는 것보다 실제 수령액을 따져보면 세금 문제상.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큰 돈의 법칙인데 큰 수의 법칙. 큰 돈이 가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억이나 1,000억을 가지고 수익률을 2배 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 변수가. 그런데 우리가 뭐 100만 원 가지고 그죠? 뭐 200만 원, 300만 원 번다?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죠. 주식하다 보면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적은 돈으로 투자했을 땐 따다가 왜 큰 돈을 넣었을 때 주식에서 못 따느냐. 특히 뭐 우리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수익률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데 돈의 액수도 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액수가 크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 고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지고 뭐 강남이 올랐다. 예전에 뭐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뭐 있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강남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많이 남았다. 강남이 최고다. 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남밖에 안 올라. 참. 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합시다. 도봉구에 30평을 샀을 때하고 강남에 30평을 샀을 때하고 집 면적은 똑같아요. 즉 내가 쓰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건물에 대해서는. 하지만 도봉동에서 내가 30평의 아파트를 샀을 때는 50%가 땅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서 30평을 사면 10%가 땅값이에요. 아니, 저기 뭐야, 90%가 땅값이에요. 90%가 강남에서는. 그럼 나중에 도봉동에 산 거는 실질적인 실제 가치, 금액수가 실제 가치에서 50%밖에 안 남는다는 거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해져서 훗날 가격의 폭이 커지는 거죠. 금으로, 자, 우리 금으로 만약에 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금값이 뭐 금으로 수저를 만들었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 그래서 내가 그 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으로 수저를 만들 때 옛날 기준으로 한 1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10돈짜리로. 10돈에 100만 원이면은 뭐 그죠? 예, 제 결혼할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20돈짜리 해야겠네. 20돈. 그러니까 5만 원이었으니까 자, 5만 원도 안 했지 뭐. 예, 20돈으로 금수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썼어. 어. 한 지금 한 20년, 30년 썼어. 그래서 이제 딸아이한테 야, 금수저 아빠가 물려줄게 하고 그 100만짜리 금수저를 지금 물려주면 얼마입니까? 지금 한 2천만 원 하나요? 오휴. 준 건데? 쓰던 건데? 예? 쓰던 건데? 가공비가 가공비는 자, 금수저가 가공비가 많이 들겠어요? 쇠수저가 많이 들겠어요? 물론 뭐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는 쇠수저가 많이 들겠지만 만약에 수작업을 한다? 그러면 금수저보다 쇠수저가 더 많이 들어요. 쇠가 더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금보다 잘 안 녹죠, 쇠가. 금보다 잘 안 녹아요. 불도 더 많이 가열해야 되고 그리고 두드려 펴서 모양 만들기도 더 힘들어요, 쇠가. 예? 우리가 금형이라는 걸 가지고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쇠금자하고 그죠? 쇠 철자 있죠, 철자. 여러분들 한문으로 철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쇠철자가 세금변에 끝에 무기무자의 가운데 이제 흑토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이 먼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 한자를 보면 그 후에 쇠를 쓴 겁니다. 왜? 쇠가 다루기가 더 힘들었으니까 옛날의 기준으로 쇠가 더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쇠가 다루기가 더 힘들고 그죠? 네, 가공도 더 어렵고 그리고 쇠는 녹이 나서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금은 녹도 안 나, 없어지도 안 해. 예?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제 물론 다른 얘기죠. 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예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까 금과 같은 거죠. 쇠는 내가 쇠 수저를 쓰다가 자녀한테 물려주면, 자,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디자인이 구려, 옛날 거라. 그리고 쓰던 거잖아. 뭔 가치 있다고. 안 버리면 다행이에요. 그죠? 이게. 버리더라도 그 쇠 수저 그 하나를 갖다가 쇠 값 계산해가지고 받을 수 없죠. 그 고물상에서도 뭐 수저 하나 가지고, 뭐 한 50원 주세요. 그러면 줄려나? 예. 우리가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건물 값도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땅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땅값이 얼마에 시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느냐.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아니, 차별이 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차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대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니까 뭔 개소리야. 예? 우리들 스스로 그 인정이 돼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남들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밑으로 대우받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다니까. 예? 인간의 마음의 그 본성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일단 비교 자체가 뭐 주소 양극화 현상은 서울시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이게 그 오마이뉴스의 한계예요. 제가 땅 짚고 그 조선일보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 하면 뭐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고 저 또한 그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뭐 안티조선 운동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안티조선하고 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근데 아, 왜 그런 민족 배반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땅집고를 제가 보느냐? 걔네들이 더 수준이 있어요. 예, 물론 걔네들도 의도는 상업적이죠, 자체가. 그런데 오마이뉴스도 똑같은 의도예요. 예, 얘네들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감성 팔아서 상업적으로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돈 써가면서 어떤 사회 정의나 국가 발전을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몇 프로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값이. 근데 사실은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최악이었죠.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대구는 뭐 난리도 아니었고, 그죠? 2010년도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가장 컸던 건 뭐예요? 2010년까지 있었던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높았죠. 금리가 높았고, 우리가 IMF 끝나고 10년 있다가 카드 대란까지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그 혼란 속에 좀 있을 때, 불안전했을 때, 예, 시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그 집값이 뭐 눈 떠보니까 1억이 올랐다 이런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죠. 다들 지금 언제 막 대한민국이 언제 말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 집값이 뭐 오른다라고 누군가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예,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빼고 사실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집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더 지불한다 생각하기 참 어려운 시대였던 거.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다가 이제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맨날 그 망한다고 그러죠. 아우 맨날 우리나라 다 보면 대한민국 걱정하는 사람들 일하다가 우리는 망한다. 우리나라 일하다가 뭐 큰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저도 태어나서 50년을 들었어요. 안 망했어요. 더 잘 됐어요. 계속 망한다. 뭐 하는 짓거리냐. 맨날 위기다. 맨날 했지만 예, 대한민국은 더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마이뉴스보다 예, 땅짓고가 나요. 예. 지금 매블쇼나 김어준의 뭐 겸공, 예, 겸손은 힘들다. 근데 겸손은 내가 망하기 전에는 참 힘들어요. 사람의 인성이 근본적으로 또 뭐 그런 인성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하는 거 힘들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 망해 보면 인생의 바닥이 어딘지 예, 확인해 보면 예, 겸손해져요. 어, 지금 김어준 씨가 뭐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시간 꽤 오랫동안 버텨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길이었지 어려움에 빠진 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는 스릴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전에 오토바이를 타는 걸 좀 즐겼으니까 아 재밌어요. 그죠? 힘들고 재밌어. 어. 그게 위기는 아니죠.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위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길에서 넘어져 봐.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순간 그게 위기인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살 수 있느냐 이 순간을 겪었을 때 예? 그리고 그 망가진 걸 보고 예, 어떻게 가지 어떻게 돌아가지 내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 그런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 예? 예? 자정이 넘으면 밤 한밤중에 강원도 산속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 넘어져 봤냐고. 어? 예? 휴대폰에 배터리는 없고 예, 사는 건 같은데 와 참네. 예,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예, 한밤중에 한번 넘어져 봐요. 비 오는 날 그것도 강원도 산속에서 예, 참네. 예, 저는 뭐 이거는 아니 이거는 뭐 비유가 아니라 예, 실제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예, 한밤중에 예, 비 오는 날 예, 강원도에서 아주 제대로 자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내가 왜 이 길을 왔는지. 어려운 길을 가끔 이제 우리 386 세대들이 왜 욕을 얻어먹냐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죠. 그분들 되게 노력했죠. 물론 뭐 저희도 이제 그 끝물 세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려운 길을 내가 극복하면서 오는 거는 인생에서 희망적이고 재밌고 짜릿해요. 도파민이 막 나와. 어려운 길을 오는 거와 위험에 빠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절망에 빠진 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 후배 세대들이 어려운 건 뭐냐면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때보다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더 편하지 않냐, 좋은 길 아니냐. 그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 길을 가는 길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지 그 친구들이. 예. 그래서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했는데 하여튼 오마이뉴스에 아파트 20년 실거래 가격.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 낮은 거야. 여러분도 보세요. 비율로 이야기했을 때는 똑같아. 전국 어디든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여기다 더 디테일하게 땅값을 가지고 자, 건축 부분 빼고 토지를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금천구에 한 평이 얼마였고 강남구의 땅이 한 평이 얼마였고 지금 얼마로 상승했는가 이렇게 또 비교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그래프 좀 달라지죠. 그리고 강남하고 금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지역 간의 격차, 빈부 격차, 소득 격차 이거 많다고 보세요? 전 세계에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어? 아 그래도 우린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그래도 돼. 인류가 2000년 동안 안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냐고. 예수님 석가모니 왔다 갔어도 개뿔 뭐 나아진 게 있냐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안 되는 걸 자꾸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예? 그 허상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예? 그런 애들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 애 진짜 사기꾼인 거예요. 지가 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갖다가 말하는 걸로 마치 자기가 더 위대한 것 마냥 그죠? 자기는 착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떠들면서 그걸로 자기가 착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원하는 자들. 지금 민주당 시끄럽던데 다 그거에 이유가. 음? 자, 대한민국에서 지역 간의 소득 격차나 빈부 격차가 대한민국이 제일 적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가 잘 살고 지랄하면 그 꼬라지를 못 봐요.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하잖아요. 강남에. 예. 아니, 이게 큰 차이가 아니냐. 아니, 이 정도 차이는 다 난다니까, 전 세계에서. 예? 미국이 뭐 우리보다 뭐 빈부의 격차가 주거의 환경에 대한 격차가 적어요. 뭐 어디 북한? 예? 북한은 더해. 평양 외곽하고 내가 안 가봤지만 어느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 아프리카? 야,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시발 그 도시에 잘 사는 놈들하고 비교해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없다니까. 진짜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걸 갖다가 아직도 오마이뉴스는 이걸 팔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받길 바래. 자기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언론사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믿고 따르고 야 흥분하고 이걸 목소리 외치는 애들이 누구예요? 중위 수준의 진보라고 떠드는 애들. 중위 진보예요. 중위 진보. 예. 오히려 장사 속 진짜 그 땅짓골을 보면 장사 속이 보이죠만 장사 속이 보이는데도 그래도 걔네들은 뭐가 이건 기본 사실을 숨기진 않아요. 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오마이뉴스보다 솔직하다. 예. 괜히 녹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냥 귀찮고 졸리고 자 응원해 주시고요. 요즘 유시민 씨에 대해서 저는 뭐 그분 되게 훌륭하고 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영광으로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시대에 앞서거나 뛰어난 분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도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면 팔리죠.
근데 좀 평가를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 이름을 빼고 무명의 이름으로 책을 내보세요. 몇 권이나 팔릴까? 그냥 저처럼 무명의 이름으로 책을 내고 기다려 보세요. 어? 몇 권이나 팔릴까? 예? 그냥 그동안에 공 때문에 그 또 명성 때문에 날로 먹는 바로 그게 기득권이고 혜택을 받은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로서 그분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빼고 책을 내볼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예? 저와 같은 입장으로. 물론 저보다 그분이 뭐 글쓰기 더 잘하겠지. 잘하는 분이니까. 그래도 내용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뿔 뭐 없어요.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시대에 이미 지난.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고 제발 그 유재석이나 강호동 씨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먹고 돈 어느 정도 벌었으면 열심히 하지 마. 본인들 열심히 안 해도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냥 적당히 쓰면서 여유 있게 살아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먹고 살지. 예. 저도 뭐 유재석 씨하고 나이 차가 뭐 제가 한 2살 정도 어린가? 3살 정도 어린가?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저는 돈이 없어서. 아, 근데 그 정도 명성에 그만큼 벌었으면 후황양성 해야죠. 왜 자꾸 TV에 나와서 떠들어? 자, 오마이뉴스보다 여러분 땅짓고가 훨씬 더 낫습니다. 걔네들 오히려 솔직한 장사 속이 나요. 집 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래봤자 집 없고 사회 경험 없고 순진한 사람들 현혹시키기 위한 거고.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게 너무 길어. 얘네들 기사 보면 거의 논문이야 논문. 참. 자, 전기 방식도 별로 흥미도 못 끌어. 땅짓고가 훨씬 더 잘 써요. 그런.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요즘 이제 그 김어준하고 매불쇼를 까는 방송들이 많아지고 막 이러는데 자, 까는 사람은 김어준과 매불쇼를 깐다고 해서 그들보다 그 까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건 아니죠. 그 문제점만 지적한 수준인 거죠. 김어준과 매불쇼를 비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예, 그거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 새로운 방송이 유튜브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어준의 독주에서 매불쇼가 갑자기 부각이 돼서 이제는 매불쇼가 뭐 실질적으로 구독자가 아마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달라졌죠. 만약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더 끔찍하지.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예요 이제 김어준 매불쇼 말고 또 제3회 또 제3의 주장을 하고 또 새로운 또 보다 더 변화된 모습의 채널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몰랐어요. 언제 김어준이 이제 그 진짜 머리 확 그냥 그런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게 시청자에 대한 모독이지. 저도 맨날 면도하고 화면 카메라 켜는데 외부쇼도 그렇고 오늘 뭐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뭐 누가 비판해서 그걸 알았다 그게 아니라 다 느끼는 부분들이었고. 자,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비판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보다 더 감정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평가가 새로운 영화를 만들지 못하듯이.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유튜브 하다 보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남을 비판함으로써 마치 이제 자기가 부각되고 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들 있어요. 모질이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가서 딸랑딸랑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억하신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자기가 이제 그 추정했던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뜰 줄 알고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었죠. 기억난다.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기억하고 있어. 뭐 어쩌라고. 에이, 뭐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